숫자만 놓고 보면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근데 ESS 성장을 하고 대규모 적자가 확 줄고 있고 턴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에코프로 그룹은 말씀하셨듯이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내가 부담스럽다. 종목이 새롭게 보는 종목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룹주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는데요. 2차전지 전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실은 2차전지에 대한 부장님의 지금 어떤 포션 뭐 이런 건 어때요? 왜냐하면 사실 2차전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2차전지 막 살 게 많잖아 시장에, 그죠? 그렇죠. 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네. 2차전지에 대한 포션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라고 보세요? 네. 2차전지가 투자하기가 되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업황만 놓고 보면 사야지 예. 그럴 수 있는데 나오는 숫자를 놓고 보면 아까 좀 음. 좋아지긴 했지만 적자폭이 준 거지 적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숫자를 사실 보면 숫자가 막 자고 나면 막 이익 올라가고 좋아지는 섹터들이 막 있잖아. 네, 지금 너무 반도체, 많아요. 예. 전력기기 뭐 맞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예. 전력기기, 예. 조선도 그죠. 그러니까요. 뭐 엔진도 뭐 데이터 센터 예, 붙고 예. 뭐 이러니까 이거 조선 기자도 좋고 지금 뭐 맞아요. 반도체도 좋고 살 종목도 네, 네. 많고 뭐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 또 로봇 모멘텀 받으면 제일 잘하는 로봇을 뭡니까? 이 자동차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현대차, 뭐 모비스, 만도 음. 뭐 다 좋아 보이는데 자 이런 걸 빼고 굳이 2차전지 보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봐야 되겠죠. 예. 음. 그래서 그건 많이 든다.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수준의 언저리까지 온 종목도 꽤 있고요.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기에 대한 반등이 좀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2차전지가 업황이 바뀐다? 그게 이제 몇 년 만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볼만하다 볼 수 그게 있습니다. 확인됐다고 하면 뭐 단기 반등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셀 쪽 얘기를 조금 하고 셀 소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삼성 SDI는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인데 생각보다 적었다 그랬는데 그 앞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은 별로였거든요. 아마 네네. 시장 컨센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AMPC나 뭐 이렇게 보조금 이런 것들 생각하면 더욱더 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2차전지 쪽은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슈들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당겨와서 이제 반영들 많이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옛날에 많이 땡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적자 나오는 것들이 뭐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요인인가라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숫자만 놓고 보면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근데 주식은 어차피 2차전지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당겨오는데 적정한 밸류가 나온다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당겨올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업황이 바닥을 보고 그다음에 ESS 성장을 하고 또 대규모 적자가 확 줄고 있고 그 턴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2, 3년 정도에 당겨오는 것들은 괜찮다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로 많이 올랐을 때는 적정의 밸류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거기서 좀 경계감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뭐 시장이 이제 그 이유는 너무 살 게 많기 때문이죠. 뭐 2차전지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좀 될 것이지만 업황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핵심은 올해 분기나 여러 가지 숫자들 이익에 대해서 발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라고 하지만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아까 말했던 ESS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그 이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배터리가 당장 뭐 로봇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쪽도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들이 좀 새롭게 나타나면서 아마 2차 전지주가 서서히 네. 조금 회복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2차전지 안정적인 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더 2차전지를 알고 매력적인 분들은 셀보다는 그래서 이제 소재사를 더 주목을 네. 할 거예요. 근데 소재사는 양상이 좀 다른 게 전에는 뭐 옛날에 에코프로 BM이 뭐 압도적인 시장 주도주였었고 최근에도 약간 패시브 게임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하다가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치고 나온 건 또 LNF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고 그죠? 이 소재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LFP로 ESS 하면 역시 지금은 이제 LNF가 가장
편도 맞습니다. 주장가요? 네, 맞습니다. 뭐 다양화돼 있고 테슬라 예. 연동되면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숫자도 ANF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는 종목이어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걸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말씀하셨듯이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ETF 관련된 뭐 매매가 활발하게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아예 그냥 가는 경향 맞아요. 그리고 예.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 다 좀 내가 부담스럽다. 종목이 새롭게 보는 종목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올라 있는데 이걸 내가 종목으로 사자니 좀 애매하고 좀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ETF를 그냥 사다 보니까 ETF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 등을 포함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수급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못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이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이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포스코 그룹이야 어차피 지금 리튬이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소재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 그룹 내에서 굉장히 제일 잘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에서 집중되는 곳이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집중된다 이야기 나오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인 소재 산업의 수직 계열화 어떤 반사를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까지 받는다. 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고 리튬 가격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중국 관련된 뉴스 선물도 최근 상방향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이 결국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마 그와 관련된 포스코 그룹주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한 방씩은 있어요. 각자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사실은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도 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보시는 분도 많고요. 그죠? 네. 응급제도 하고요. 네, 그죠? 네. 뭐 실리콘 응급제하고 오늘 방송하는 오늘 시장의 특징은 포스코 홀딩스가 다른 주식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건데 이건 이제 철강이 좀 오르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나 화학도 요즘 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네. 지금 그 철강도 결국 이제 공급망시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어떤 자원 개발 이런 거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포홀 줄여서 네. 포홀이라 그러죠. 포홀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지금 현재 지금 네. 방송 저희가 녹화하는 과정에 11%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러니까 올라가죠. 자원이 상사주. 네, 그리고 맞아요. LX 인터내셔널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쪽이 지금 LNG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까지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이 철강 관련된 쪽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감산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감산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업황에 대한 어떤 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품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우리가 이게 메인은 아닌데 재건주로서 건설주가 급등했거든요. 네. 원전도 끼었지만 최근에 재건으로 이제 그 많은 건설주들이 대우건설, GS건설, DLNC 급등을 했는데 재건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어? 철강제 필요하잖아.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재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도 같이 재건 이슈로 좀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센티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또 리튬 관련된 종목이 오늘 또 올라가죠. 아까 LNG, 석탄, 리튬 오늘 올라가는데 오늘 일부 이제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발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생기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종합 상사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좋아 보여요. 실제 자원 개발이나 종합 상사로서는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LX 인터내셔널도 오늘 올라가긴 하지만 석탄 이슈가 좀 있는데 LNG라든지 이쪽이 좀 더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좋아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어쨌든 다방면으로 철강, 리튬, 그다음에 재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철강의 기본적인 감산 효과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가고 있으니까 조금 무거운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은 좀 윗꼬리로 달면서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은 3년 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고민이 엄청 많았던 한 1년간은 정말 네. 밥이 안 먹을 정도의 그죠.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손실이 컸었고 그에 비하면 사실 많이 회복했죠, 그죠. 맞습니다. 그때 비해서 네. 아마 전략을 적절히 쓰시면서 올라올 때 팔고 다시 사고 이랬다고 하면 많이 회복을 했던 거고, 그죠. 네. 또
3년 전에 걸 이제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조금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이제 새롭게 봐야죠, 그렇지?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뭐 캐즘의 시대가 몇 년 지났고 수요가 확인만 되면 네. 주가는 또 다시 한번 꿈틀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뭐 로봇 때문에 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까 제가 펀더멘탈상 로봇만 하나 가지고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멀티플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요소는 되죠. 네. 로봇이란 게 어쨌든 현대차 그룹도 이제 멀티플을 올리는 요소가 되듯이 그쪽도 가능한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로봇 가지고 돈을 얼마 버냐 물어보면 그게 별로 숫자로서는 별로 나오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고 업황 자체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이 유럽 시장 등을 포함해서 변화가 있다고 보니까 그게 아마 주가를 좀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2차전지 투자 전략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